안녕하십니까. 분양한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천청사역 힐스테이트 단타 상품 중에 가장 핫할 수 있는 과천청사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상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과천은 원체 입지 자체가 좋은 곳이죠. 강남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이고요. 현재 많은 분들께서 여기 아파트 청약도 많이 노리고 계셔서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셔서 지금 온스텝에 운을 걸어보시기도 하시는데요. 교통호재도 너무 많고 투자 가치도 좋고 발전도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노른자 입지의 정부 과천청사역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 하나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실 이걸 여러분들께서 패스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자금 확보 1000만원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금이 1000만원이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넣어보세요. 그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렛츠가 기릿입니다. 자, 과천청사 힐스테이트를 하기 전에 단타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모르시는 분들도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흔히들 리스크가 없는 상품이라고 해서 노리스크 상품이라고 합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누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은 아파트 청약이 아니라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첨 발표 후에 분양권 같은 경우는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요. 청약에 있어서 다주택자분들도 다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 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과 연관지어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분양권 양도세 바로 55%가만 내면 끝납니다. 이런 상품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피스텔 조정지역 110 미만,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하죠. 그리고 양도세마저 내지 않는 민간임대 아파트까지 흔히 이 세 가지 민간임대 아파트, 오피스텔, 생숙 같은 경험을 노리스크 단타 상품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현장이나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현장들은 제가 매번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때그때 반복적으로 그 현장을 설명할 때도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가 노리스크 단타 상품이라서 전매가 바로 가능하지만 꼭 전매를 바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은 입지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곳은 투자 가치로서 입주 때까지 가져가시거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건 자신이 그 입지나 시세, 발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개요를 좀 볼게요. 여기가 정부 과천 청사역 GTS-C가 들어오는 곳이죠. 이쪽에 바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인 것 같네요. 여기에 들어옵니다. 브랜드는 힐스테이트가 들어오죠. 10 브랜드에 대한 메리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안 그래도 정부 과천 청사 옆에 있는 곳인데 브랜드마저 깡패입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문의 전화 이쪽으로 연락 한번 해보시고요.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서초 양재동 225-4번지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현장은 같죠. 여기 현장은 같은데 한 건물 안에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1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오피스와 상업시설, 근린시설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8층 이상 19층부터 지상 29층까지는 오피스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대수 89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 보니까 뷰는 굉장히 잘 보일 것 같아요. 층수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세대수 89실이다 보니까 조정지역 100세대 미만은 전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랬던 곳들이 판교 벨리자이나 판교 패밀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110 미만이었고요. 거기는 추첨, 초치기 방식은 다양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또 밑에 설명드리겠지만 추첨으로 이루어질 곳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도 판교 벨리자이 못지않게 핫한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집 공고를 볼게요. 지금 이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확실시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청약홈에는 아직 예정이 없지만 모집 공고는 10월 27일 수요일날 나오고요. 모델하우스 오픈은 10월 28일 목요일, 그리고 청약이 11월 2일 화요일날 청약홈에서 합니다. 당첨자 발표가 11월 5일 금요일날 열어서요. 계약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합니다. 캘린더로 보시면 청약은 2일날 화요일날 하고 당첨자 발표는 그 주 금요일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약입니다. 전매를 만약에 고려하신다고 하면 금, 토, 일, 월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바뀐 부분이 있으면 제가 카카오톡 안에서 소통방이나 공지방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금 같은 경우에는 청약홈에서 한다고 해서 원래 한
300만 원 정도를 바라봤었는데 1000만 원에 거의 확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청약 홈에 사다 보니까 청약금에 대한 환불 같은 경우는 보통 시행사에서 이런 청약을 진행하게 되면 15일에서 30일 안에 보통 환불이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컴플레인들이 많으신데, 청약 홈에서 진행하면 다음날 바로 환불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언제 받지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50% 자체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메리트죠. 요즘에 대출 잘 안 나고 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메리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처음에 당첨자 발표 이후에 계약을 할 때 처음에 1차 계약금으로 해서 얼마를 넣을지가 중요합니다. 이 안에 내가 계약을 하는데 때 1차 계약금을 넣고 뭐 나머지 20일이나 30일 안에 나머지 2차 계약금을 넣는 이런 플랜으로 가겠죠. 마곡리스트도 아마 이런 계약 분위기였고요. 보통 많은 분양가가 좀 센 곳들은 이렇게 합니다. 1차 계약금이 1, 2천 정도로 제가 보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넣고 그 다음에 2차 계약금 1, 2천을 뺀 분양가의 10% 금액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분양가가 10%라고 하면 1억이겠죠. 그러면 2천에 처음에 1차 계약금 낸 다음 나머지 8천만 원을 2차 계약금으로 넣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테라스, 펜트하우스 이렇게 총해서 합이 89실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개 빼면 79실이 일반이겠죠.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입지 때 설명드리겠지만 15억에서 16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17억에서 18억 두 세대 있네요.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21억에서 22억 8세대. 요거 되면 전세계 나라를 구하는 거겠죠. 테라스 펜트하우스 구하면 굉장한 프리미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알아두시고 일단 이렇게 일정이 흘러간다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천이 인구가 적은 도시 중에 하나죠. 여기가 이제 7만 명이 돼갑니다. 2021년 5월 달에는 비해서 한 700명 정도 더 유입이 됐네요. 주암지구나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도 이곳으로 앞으로 2만 가구 더 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과천 아파트 청약 실거주 요건으로 내일 운스테 다 걸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평택이나 동탄 발전 속도보다 여기가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여기는 준 강남급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과천이 좀 특이한 게 여기가 서울 강남 직결 위성도시의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이 된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면적은 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아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는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1등이 과천이라고 또 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여기가 공급이 이렇게 좀 더 많다고 나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유입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근처에 강남도 많이 있고 수도권 지역에 더 가까운 중심지다 보니까 집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여기가 관악산, 청계산, 중앙공, 양재천 이런 곳들로 아우러져서 도심의 85%가 녹지 브로콜리.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가 정보종합청사가 있죠. 근데 여기가 세종으로 이전을 하면서 또 세종 자체가 교통도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모양을 띠면서 세종이 좀 아파트 값이 많이 날아갔었어요. 여러분들 세종에 대한 얘기를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주변에 오송이나 청주도 같이 힘을 받아서 쭉 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송이나 청주 그때 단타 상품을 했던 게 대강 오송 로제비앙 1, 2차 민간임대, 오송 파라곤 2차 민간임대, 청주 에스테이트 생숙 이런 것들이 단타 상품이었는데, 그 열기를 증명하듯 정말 열기는 엄청 뜨거웠고 당연히 5천에서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과천의 힘이 좀 중간에 빠질 뻔했는데, 주변 개발이나 교통호재가 그 빠지는 힘을 역용해서 그대로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과천 정보 지식타운 한창 지금 아파트 발전된 곳이죠. 여기가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그 전부터 상권을 쭉 유지했던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도 그만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다 있죠. 여기가 아파트 시세 자체가 좀 엄청납니다. 당연히 여기 시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발전 가능성이 너무 좋아서 여기를 청약을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오히려 당첨이 되기를 물떠놓고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떨어지면 바로 하루 뒤에 환불이 되고, 허그 보증이 아니라 시행사 자체 보증이라서 대출도 무난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투자 세력들이 이런 대출 쪽에 대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더 몰려올 겁니다. 여기가 당첨이 그만큼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프리미엄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거 묻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분양가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프리미엄은 당연히 붙을 거고,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가 아마 이쪽으로 들어오면 관악산이랑 매봉산 뷰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세대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이 뷰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조금 더 상향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펜트하우스라든가 테라스 물량 같은 경우로 아마 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저희가 교통효제가 얼만큼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죠.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이 4호선입니다. 여기서 정북 과천 청사역에서 사당까지 내가 너를 많이 사당해 4호선 라인에서 2호선으로 교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까지 가게 되면 되는데, 강남에서 뭐 아무리 멀어봐야 삼성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소요 시간이 한 3-40분 정도밖에 안 걸리겠죠. 현재는 4호선으로 이렇게 쉽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이제 주변 교통 호재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인덕원역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정부 과천 청사 바로 그 전역에 인덕원역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난리죠. 여기 같은 경우까지 같이 보게 되면 인덕원역, GTX-C, 월판선, 위례신사선까지 교통 호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인덕원역이 어떤 식으로 천지개벽을 하나고 보면 월판선과 GTX-C가 겹치고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이라고 하잖아요. 인덕원역으로 교차 크로스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완전 집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판선, 인덕원, 인덕동탄선, 그리고 위례신사선, GTX-C까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덕원역과 연결되는 원판선, 인덕원역으로 들어오는 GTX-C, 이거 과천 청사역으로도 들어오죠. 그리고 인동선, 인덕원역과 동탄까지 있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월판선 같은 경우가 인천 송도에서 강원 강릉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이 월판선이 인덕원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쪽이죠. 월판선은 사실 지하철보다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서 메리트가 좋죠. 어쨌건 월판선의 시작인 월곶은 송도 GTX-B와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판교까지 가면 거기서 경강선으로 해서 삼동역을 지나 강원도 강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판교역은 신분당선, 성남역은 GTX-A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이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안에서 이제 또 이어지는 또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이동 속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거리가 월판선을 이용하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니까, 사실 이것도 그래서 이 월판선도 난리가 나긴 했는데 GTX 라인 못지않게 파급력이 있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에 들어오는 GTX-C, 수원역과 덕정역, 이게 GTX-C인데 C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언제쯤 완공이 돼서 이용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몰라요. 2035년 안에는 개통이 될 거라고 전 예상을 보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겠죠. 앞으로 10년 넘게는. GTX-A는 뭐 제일 빠르겠지만, 그래서 4호선을 이용해도 충분히 강남역까지 거리가 가까웠지만 인덕원역에서 GTX-C 삼성역까지, 그리고 양재도 그렇고 바로 가는 거죠. 그건 과천 청사역에서도 바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4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역을 넘어갔다면 GTX-C를 이용해서 이제 바로 삼성역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삼성역까지 15분이면 가겠죠. 여기가 오피스텔 아까 봐서 아시겠지만 그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문 앞에서 문 앞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15분에서 20분 아니면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삼성역이 난리죠. 삼성역은 원체 뭐 유명하니까, 얘는 뭐 GTX-A와 C를 전부 연결하고 위례 신사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또 양질의 일자리가 또 계속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유명한 곳인데 계속 천지개벽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원과 덕정을 잇는 이 노선까지 월판선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인덕원역에서 정말 원하면 언제든지 시간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인덕원역이 과천 청사역과 한정 정거장밖에 걸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동선, 인덕원역과 동탄을 잇는 곳입니다. 이건 인덕원역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데 여기 또 동탄역 끝까지 가면 GTX-A가 있어요. 그래서 GTX-A가 동탄역에 있는 건데 교통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인덕원역이 출발지가 동탄이 끝이고 정거장은 뭐 18개죠. 그중에 환승역이 4개인데 이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 지하철 속도가 한 30km 정도 되는데 얘네가 일반이 50km, 급행이 65.3km 정도 나와요. 월판선, GTX-C, 인동선까지 전부 속도가 다 빠르고 지하철, 철도 전부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거기에 일자리까지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세 개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는 이 과천 쪽은 집값이 안 날아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과천의 호재는 정말 엄청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엄청난 교통 호재까지 밀려오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도 사실 다 당연한 얘기겠죠. 거기서 이제 과천 청사역 바로 옆에는 힐스테이트, 일군 브랜드인 오피스텔은 노른자 안에 노른자 입지라고 할 수 있고 한 정거장만 이용하면 인덕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호재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한눈에 보게 되면 정부과천청사역으로 GTX-C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쪽 4호선으로 넘어가서 미래과천선이 나오고요. 미래신사로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 한정거장 밑으로만 가면 인덕원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4호선과 GTX-C 그리고 월판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인덕원 동탄선까지 있는 곳이죠. 이거 좀 더 멀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GTX-C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판선도 월곡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라인으로 성남까지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도 인덕원으로 해서 동탄까지 가고 나머지 위례신사선이라고 해서 여기 위례과천선까지 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신사까지 넘어가는 거죠. 이것만 하나만 통한다면 삼성에서 삼성의 GTX-A까지 갈아탈 수 있고 월곡까지도 넘어갈 수 있고 동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호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으로 좀만 가까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현재 힐스테이트 정부과천청사역이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예정 중인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과천자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지금 여기 빗금 쳐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3기 신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3기 신도시라고 여기고 이제 천지 개발할 곳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밑에 과천 지정부타운 있죠. 이 중간에 지금 여기 힐스테이트 과천 정사역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또 지금 난리가 났던 곳들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곳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다 분양했던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500대 1, 600대 1, 700대 1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과천 제이드자이도 분양을 했었죠. 그래서 다 200대 1, 림파밀리에도 유명했었죠. 700대 1까지 나왔던 곳이죠. 여기가 지금 인도원역 가까운 인동선 쪽 라인이어서 여기가 꽤 많이 날아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양을 위주로 계속 많이 했었고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날아가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인도가 지금 주변에 그 집값들이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이쪽 한정거장만 지나게 되면 정부과천청사역으로 들어가는 곳 중에 우리가 알아볼 곳 힐스테이트 여기 오피스텔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다음 주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저희가 한번 주변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이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과천청사 힐스테이트가 주변에 한번 시세 한번 봅시다. 일단 레미안 슈로부터 볼게요. 레미안 슈로 같은 경우에가 매매로 놓고 8호 라인으로 하면 지금 5구 타입이죠. 여기가 지금 현재 가격순으로 오면 14억 2천부터 쭉 나와 있네요. 14억부터 높은 거는 14억 8천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가 08년도에 입주했던 곳이죠.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가 레미안슈르 또 다른 단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해 보면 86단지로 봐서 높은 거는 16억, 낮은 건 14억이네요. 여기도 역시 08년도에 입주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과천 위버필드 같은 경우도 7타입, 87타입으로 봐야겠죠. 이게 보면 낮은 건 16억, 높은 건 21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5구 타입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84 타입, 오피스텔 84 타입이 5구 타입과 똑같은 그 평수가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도 과천 자이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금 현재 2021년 11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여기가 지금 제일 높아 보이네요. 여기가 지금 가장 최근에 입주한 곳들이라 19억으로 나와 있고 주공 5단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83년에 지었던 곳인데 여기는 지금 단지가 너무 크죠. 21억인데 여기는 또 연식도 많이 됐지만 단지도 너무 커가지고 비교가 조금 어렵겠네요. 포르지아 서밋 한번 볼까요? 여기가 80 타입이 59 타입일 거니까 이걸로 해서 낮은 가격순으로 보면 17억, 높은 가격순은 19억 정도로 되어 있네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략 한 59 타입 시세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는 기본으로 주변 시세에 감안한다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83 타입이 여기도 21억 정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가격을 보면 대략 한 15억, 16억, 뭐 높게는 뭐 테라스라든가 펜트 같은 경우에 더 높게 나오겠죠. 뭐 19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봐서 아마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얼마나 가지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단타로 판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가장 연식이 여기가 제일 늦을 거니까
24년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고 보면 보통 한 프리미엄 한 5천에서 1억은 기본으로 붙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까지 한번 알아봐 드렸고요. 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고 꼭 청약을 해보세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환불 다 되고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청약통장 필요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사실 놓칠 이유가 없으니까 일단 선당 후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제가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상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